어떤 브랜드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좀 괜찮다, 이건 좀 가성비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건 생각보다 좀 너무 비싸다, 이런 거를 조금 그래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목이 나갈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브랜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상급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상급 브랜드를 갖고 왔는데요. 중상급 브랜드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제가 생각하는 중상급 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일단 제이크라,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니프레임, 제이나츠, 몽벨, 사바티칼, 오가와, 그 외적으로 서양 브랜드는 C2 서밋, 빅 아그네스, 그리고 니모, 시에라 디자인, 베르간스, 이렇게입니다. 일단 C2 서밋을 먼저 볼까요? C2 서밋은 호주 브랜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휴지거리를 제가 많이 언급하고 사용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C2 서밋이 진짜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요 엑스팟, 패킹에 중점이 되는 엑스팟이라는 이런 코펠도 있고요. 제 최애 아이템이 있는 C2 서밋이고요. 알밸류가 진짜 높다고 했었던 저도 요거 에어매트 있는데, 처음에 이게 양면인지 모르고 한쪽에만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추워, 바닥이 알밸류가 높다며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양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포 매트보다 못하다고 막 하다가 이게 양면인 거 알고서는 와, 아주 신세계를 경험했죠. 근데 단점은 살짝 크고 좀 무거워요. 그래서 백패킹용 에어매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무게, 좀 무거워서요. 서머레스 쪽은 가볍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중 에어매트도 있고요, 침낭도 만들고요, 요런 텐트도 있어요.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요, 친환경 고체 샴푸, 비누, 세탁세제 이런 것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카약 관련한 장비들도 팔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 업체예요. 약간 이게 아웃도어 관련된 제품은 거의 다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C2 서밋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진짜 참신한 그런 걸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백패킹용 텐트도 그렇고. 근데 C2 서밋에서는 쉘터 텐트 같은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요런 거, 그리고 요런 침낭. 그 다음에 빅 아그네스 한번 보겠습니다. 빅 아그네스도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이처 하이크가 국내 NH 농협 텐트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으면서 퍼지는 시기 때 비슷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 빅 아그네스의 이 로고가 뭔가 이 컬러감이 조금 정겹더라고요. 근데 미국 브랜드의 텐트죠. 이런 백패킹 텐트도 있고, 요거 되게 저는 이 컬러감이 이뻤어요.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는데 이 베이지 톤의 이 주황색 포인트, 이게 되게 좋았고, 요런 구조도 되게 참신했고요. 그리고 요런 트레일 구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약간 바이크 캠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쓰시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가드 스테이션. 요 가드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살짝 뭔가랑 비슷하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텐트 소개하는 그때. 요거는 그 제이크라 회장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신 텐트이기 때문에 약간 노나돔과 형제 텐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텐트를 직접 보시면 아마 제이크라 아키텍처라고 따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각인이라고 해야 되나? 프린팅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이크라 할아버님, 회장님은 많은 텐트들을 만드셨으니까요. 얘기하면서 또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빅 아그네스에서 이 텐트를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격도 조금 많이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한 200이 좀 넘었었는데 찾아보니까 150대까지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꼭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모를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니모라는 브랜드는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에어매트예요. 백패킹으로 제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니모, 이 조르라고 하나?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조르. 요 매트가 좀 인기가 있었어요. 알벨리도 괜찮고 약간 그 뭐지? 그 감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웠을 때 그게 어떤 매트들은 꿀렁꿀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좀 덜한 매트라서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죠? 이 발펌프 저의 최애 발펌프죠. 요거 1세대인데 저는 2세대를 갖고 있고 지금 3세대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캠핑 초창기에 사가지고 진짜 맨날 갖고 다녔어요. 뭐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는 것도 있고 무슨 탱크에 유압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얘가 끌렸던 거는 일단은 이 발펌프 하잖아요. 그럼 전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압 같은 거 그건 아마 덩치가 좀 클 거예요. 수압은 좀 세겠죠. 근데 갖고 다닐 때 약간 그 플라스틱 통이라서 또 그런 거는 좀 덩치가 좀 나가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압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압착해서 갖고 다녀서 개수대에서 물 떠가지고 갖고 와서 손 씻거나 컵에 먼지 쌓인 거 닦거나 만약에 컵에 막 벌레가 들어갔다면 그 벌레 물로 이렇게 샥 해서 약간 그 한번 헹구거나 그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항상 갖고 다녔었죠. 원래 1세대를 갖고 다니다가 2세대를 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2세대를 갖고 다니는데 니모는 텐트도 있는데 제가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이 백패킹 텐트를 갖고 오긴 했는데 조금 덩치가 있는 텐트도 팔아요. 니모에서 뭐 샤워 텐트도 팔고 니모도 약간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제품을 많이 파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흔들 의자 저도 요거 샀죠. 있는 거 아시죠? 저 영상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휴대용 흔들 의자도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쉬기는 좋은데 편하다고까지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전에 캠핑 영상도 있는데 거기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상 어깨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려요. 어깨가 되게 조금 뻐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기엔 좀 불편하고 잠깐 앉아있기엔 이만큼 편한 느낌을 받은 의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니모 아주 다양한 아이템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에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에라 디자인이 원래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이런 TP 텐트도 있고 알파인 텐트, 돔 텐트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컬러링이 이 시에라 디자인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컬러였는데 브랜드마다 얘는 또 엄청 비싸요. 요새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최근에 다시 텐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컬러링이 옛날에 그 시그니처 컬러감을 완전 배제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살짝 인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컬러감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제가 전에 그 중급 브랜드 얘기할 때 살짝 언급이 됐는데 여기 이 아웃도어 회사에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텐트 나온 거 중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게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보시면은 이 슬림버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슬림버잭 텐트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슬림버잭. 근데 네 시에라 디자인과 디자인이 똑같죠? 이제 살짝 이해 가시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얘가 좀 되게 저렴한 슬림버잭도 약간 가성비의 텐트를 만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시에라 디자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살짝 아쉬워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프레임 자체도 파이버 글라스라고 폴대에서도 약간 그냥 최저가에 속하는 폴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싸. 가격대도 샀던 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개량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똑같이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네, 이렇게 약간 플라이 모양은 좀 다른데 아무튼 이 슬림 버잭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하잖아요. 미국의 카즘이 아이두젠 약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에라 디자인에서 파이버글라스 폴대를 썼다고? 살짝 의아했어요. 원래 이런 원정 텐트를 만들던 회사인데 갑자기 왜 이런 텐트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여기서 풀렸던 거죠. 네. 어느 순간 시에라 디자인에서 이 텐트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그랜드 마더십 컬러링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시에라 디자인을 그래도 이런 역사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상급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에라 디자인 다시 파이팅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르간스. 요거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브랜드 텐트를 사고 싶었다가 까먹고 있다가 찾으면서 다시 생각난 거였거든요. 이 베르간스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텐트예요. 약간 북유럽 쪽 애들이 약간 텐트 강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시면은 1998년에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베르간스 위글로라는 텐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경량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실리콘 코팅 원단 힐레베르그 쪽 같은 그 컬러링도 약간 비슷하게 녹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구조의 TP 텐트인데 이렇게 한 명 개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텐트였던 거예요. 이렇게 막 원정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그림 너무 좋지 않나요? 이너 텐트 이렇게 탁탁 열고 여기 이렇게 탁탁 열고 TP 텐트인데 이렇게 외국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이너 텐트 해가지고 피크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었죠.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약간 주류 텐트는 아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사고 싶었는데도 살짝 비싼 감이 있어서 그 당시에 1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것도. 아무튼 제가 되게 갖고 싶어 했던 텐트인데 요새는 좀 구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니프레임. 네, 유니프레임도 진짜 제가 스노우피크 다음으로 일본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진짜 다양한 게 많아요. 진짜 다양한 게 많은데 자, 일단 가장 유명한 거 요거죠. 모닥불 테이블. 이 모닥불 테이블이 사이즈도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거 요 키친 테이블 시스템. 요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이렇게 투버너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요 렉이죠. 유니프레임 렉. 유니프레임 렉이 오리지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리지널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캠핑문이나 이런저런 데서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로대도 팔아요. 미니 화로대 같은 건데 약간 그 꼬치 구워 먹거나 할 때 쓰기 편한 유니세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카세트처럼. 저도 요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화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향이 차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이 위에 올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되게 술 이렇게 데펴서 먹는 거고, 조그맣게 어묵도 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묵 냄비가 또 따로 있긴 있어요. 그리고 화로대도 이런 화로대도 있고, 이런 화로대도 있고, 이런 화로대도 있고, 이런 약간 장작 스토브도 있고, 되게 조그매요. 이렇게 가리비 2개 올려놓으면 꽉 차는. 약간 일본은 아기자기하고 미니멀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막 이렇게 거하게 한 상 차려놓고 다니는 스타일보다 이렇게 혼자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더 발달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소형 조리도구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프레임 좋아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스노우피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니프레임을 알게 되면서 캠핑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토 캠핑 쪽으로. 아무튼 그전에는 막 백패킹 장비만 쓰느라 뭐 힐레베르나 블랙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만 보다가 오토 캠핑 전향하면서 유니프레임과 스노우피크를 좀 많이 보게 됐었죠. 그 다음에 제이나츠. 요새 제이나츠 국내 정식 수입도 되고 참 좋죠. 제이나츠 한번 볼까요? 근데 제이나츠 보면서 요 사바티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제이나치와 사바티카를 같이 보려고 했냐면요, 이 제이나치와 사바티칼은 ANF라는 아웃도어 유통업체 산하의 브랜드거든요. 이 두 개가 딱 보시면은 텐트 스타일이 살짝 비슷하게 닮아 있죠. 그런 이유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바티칼과 제이나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바티칼과 제이나츠가 처음에 살짝 헷갈린 적도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녀석이죠. 이게 뭐라고, 갈리아인가? 아무튼 사바티칼에서는 요 구조가 되게 많이 알려졌고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터널 텐트에 이렇게 프레임을 얹어서 어느 정도 텐트 세팅이 쉬운, 왜냐면 터널 텐트는 끝에 팩을 이렇게 받고 시작해야 뭐 자립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프레임으로 살짝 반자립을 시킨 다음에 끝을 당겨서 팩다운을 해가지고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큰 사이즈도 있고 이 친구도 약간 이런 TP 스타일의 텐트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요새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사바티칼의 서브 알파인 돔이라는 텐트입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돔 텐트를 좀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열리고 여기 사이드 이쪽도 이렇게 다 열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쉬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메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루프로 이렇게 닫으면은 이 천정 메쉬는 가려져요. 환기도 잘 시킬 수 있고, 아무튼 이 컬러감이나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이쁘다. 이 돔 텐트의 A4 구조를 이렇게 세 군데를 넣어가지고 이 프레임 개수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프레임 개수를 이렇게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도 꽂아야 되는 거를 좀 구조를 좀 간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텐트를 사면은 요거를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큰 사이즈의 돔 텐트를 하나 갖고 싶은데 마땅히 제가 끌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녀석을 봤었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살까 말까. 그래서 서브 알파인 돔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나츠는 요새 요거 인기 많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캠핑왕 친구도 이 녀석 되게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독특한 구조죠. 그리고 요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좀 특이해서 요런 TP 구조의 텐트, 요런 투폴 구조의 텐트 이렇게 좀 넓게 쓸 수 있게. 요거는 약간 스노우피크 랜드 스테이션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 제쿠, 이거 처음 봤을 때 와 이쁘다 라고 생각했죠. 이전에 좀 몇 번 봤지만 네, 이 디자인의 원조는 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약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스노우피크의 그 스피어 헤드 짠. 네, 보시면 비슷하죠. 느낌이 약간 쉐입 같은 거나 약간 그런 구조상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스노우피크에서 퇴사를 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아는 동생한테. 그 캠핑 업계에서 일하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알려줘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요 두 개, 바르랑 이게 뭐지? 아무튼 이것도 스노우피크 텐트인데 요 텐트도 그 디자이너가 같이 만든 거예요. 요거랑 근데 요 색감이나 요 스타일이 딱 보면 제이나츠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텐트도 만들고 하다가 스노우피크에서 약간 그 디자인적인 자기만의 그거를 100% 이렇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만두고 제이나츠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바티칼과 제이나츠는 어떻게 보면 형제죠, 형제. 이 친구들도 일본에서도 조금 기존에 없던 텐트 구조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브랜드를 중상급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몽벨. 몽벨은 진짜 많이 아시죠? 몽벨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에요. 진짜 약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롱 스포츠?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은 약간 노스페이스? 약간 그런 느낌의 아웃도어 브랜드죠. 이런 패딩들도 많고 고어텍스 의류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알파인 텐트도 만들고 이게 정말 유명했었죠. 몽벨 허거다운 800EXP 침낭, 이게 되게 유명했었어요. 몽벨은. 왜냐면은 이거 옆에 보면 이 슈퍼 스파이럴 스트레치 시스템이라고 약간 머미형이 좀 제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얘는 늘어나면서 뒤척뒤척거리는 분들은 이런 약간 스트레치 시스템이 되게 편했었죠, 사용하기에. 근데 저도 요걸 그래서 샀고 그 당시에 거의 60만원 좀 넘게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몽벨
다운허거. 요거는 진짜 근데 아직도 많이들 쓰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캠핑 용품을 많이 만들고,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게 요 화로대죠. 접이식 이중연소 화로대. 우리나라가 또 이중연소에 또 광풍이 일어났었잖아요.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접이식에다가 이중연소가 되는 화로대를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도 작은 거, 큰 거가 있는데, 네, 그래도 가격이 20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몽벨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양한 장비 많고, 제가 그리고 몽벨의 두건을 좋아해요. 일본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몽벨 두건 한 2개, 3개씩 사갖고 왔었거든요. 아무튼 몽벨은 나름 자리를 잡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고어텍스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저렴하게 팔고, 그래가지고 저는 중상급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가와, 이 오가와 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나름 오래된 브랜드더라고요. 보면은 이 아폴론이라는 텐트가 가장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런 대형급 쉘터 터널 텐트에 이렇게 양 사이드랑 이 중앙부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손쉽게 자립이 되는 대형 터널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살짝 빅데디, MSR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MSR의 빅데디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던 텐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빈 스타일의 텐트도 팔고, 약간 특이한 유선형 구조의 텐트도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에서 1914년에 만들어진 아웃도어 브랜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가와 텐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상급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냥 중급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텐트를 보고 제가 이분들 텐트에 약간 그게 있네 약간 그런 생각에 중상급으로 올렸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오가와라는 텐트가 생소하기 때문에 중상급이나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살짝 흔들흔들 거리긴 하는데 일단은 중상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크라 한번 같이 볼까요? 제이크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동아알루미늄의 라 회장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예요. 그렇다는 뜻은 신생 브랜드지만 이미 거대한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파고들기가 남들보다 좀 수월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코트 텐트도 만드시고, 이런 A형 텐트도 만드시고, 이런 크라운 텐트도 만드시고, 이런 요상한 텐트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 라 회장님이 얘기하자면은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캠핑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만 해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노스페이스 돔 텐트, 그리고 노스페이스 어설트 텐트, 그리고 이거 시투 서밋 텐트, 요 비가그네스 텐트가 조금 라 회장님 디자인 아키텍처를 많이 쓰시는데, 노나돔, 비가그네스의 가드 스테이션 전부 다 라 회장님이 디자인하신 거죠. 요 블랙 다이아몬드 요거 뭐야, 미션 텐트인가? 이거 요즘에 나온 거. 이렇게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정확한 그건 아닌데 리빙쉘 텐트도 라 회장님이 디자인을 하셨던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스노우 피크 거. 그래가지고 라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이런 분이신 거죠. 텐트의 왕. 전 세계 텐트의 왕. 어떤 외국 블로거가 글을 쓴 거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 텐트 폴대를 다 주무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 텐트 산업의 모든 분야를 다 손에 쥐고 있다. 미국 아들 진짜 센스가 황제야, 황제. 텐트의 황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생 브랜드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일반 텐트로 놓기도 그렇고 상급 막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브랜드 때문이 아니라 그 라 회장님이란 이름 때문에 중상급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텐트가 솔직히 다 이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 괜찮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저도 요거 제이크라 텐트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월이에요. 그래서 요 루프가 없으면 환기구가 있다고 해도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루프를 꼭 추가로 사셔가지고 달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도합해서 80만원? 거의 90만원? 그 정도 나와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뜻 손을 대기가 어려운 가격이긴 하죠. 1인용 코트 텐트인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새로 나온 텐트인데 뭔가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A형 텐트 요게 호불호가 있는 텐트거든요, 솔직히. 거기다가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세팅한 걸 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뭔가 좀 구조적으로 아쉽더라고요. 요 폴대 있는 부분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었을 때 그쪽에도 이렇게 날개처럼 좀 있어서 비 들이치는 걸 막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요 두 텐트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중상급 브랜드로 한번 본다면은 제이크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오가와 텐트도 조금 비싼 편에 속해요. 베르간스도 좀 비싸더라고요. 몽벨은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콜맨이나 이런 것보다 좀 비싸죠. 비가그네스도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C2 서밋도 보면은 가격대가 좀 저렴한 건 또 저렴하고 비싼 건 또 비싸고 약간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약간 몽벨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니모도 약간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근데 약간 좀 비슷해요. 이 세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르간스 위글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약 사심이 가득 담긴 텐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용 텐트라는 어느 정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상급에 놓은 거예요. 가격대가 요새 보니까 그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높아요. 얘도 약간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바티칼, 제이나츠 싼 편 아니죠? 좀 비싸죠? 유니프레임도 조금 어떤 건 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죠. 봤을 때 이 정도 느낌? 가격대가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중상급을 좀 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상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